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요즘 자녀교육 무척 힘드시지요? 특히 사랑스러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이 무척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님용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시청하시어 부모로서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녀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구본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로 우리 사회의 그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던 학교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귀중한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차례의 관련 유사한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아주 아까운 그런 우리 안타까운 목숨들을 잃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듯 싶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오셨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면서 특히 올해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근절하자라는 이런 정부의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 각급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노력 그리고 각급 학교의 노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가정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가정의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학교 폭력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킬까 하는 것은 아마 대단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부터 또 그런 학교 폭력으로부터 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폭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일어나길래 이런 연일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걱정거리가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지난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139만 명이 응답을 해주어서 보니까 이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이가 17만 명이나 됩니다. 적지 않은 수죠? 전체 응답자의 약 한 12.3%가 되는 아이들이 1년 동안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50%가 넘는 53.6%나 되는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언제 처음 경험했느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일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게 더 나빠요. 어렸을 때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경험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연장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과반수나 되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아이들의 과반수가 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그런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스스로도요, 지금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라고 인식한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이게 보도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 스스로가 학교 폭력이 참으로 위험 지경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이 어디에서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우리 예상대로 대부분이 한 과반수 정도 되는 애들이 학교 폭력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한 47%가 넘는 아이들이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경험을 했다. 이런 그 응답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인간이 하는 여러 행위들 중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가 폭력이거든요. 이런 폭력이 아이들이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음악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더더욱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 하면요. 아이들이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의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피해를 경험하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애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몰랐다. 또는 장난으로 그랬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하는 행위가 타인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그런 학생들이 받는 상처는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게 학교 폭력이고 어떤 게 학교 폭력이 아닌지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예. 제가 한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이게 어머니들 생각에 이게 학교 폭력이다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맞다고 해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 가만히 보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맞나 틀린가 한번 해주셔서 맞으면 O 틀리면 0. 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있더라. 이렇게 자 여기 보시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틀린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얘가 학교 폭력을 당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에 희생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학교 폭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유 없이 내가 왜 학교 폭력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장난 삼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틀리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좀 다 맞춰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만만해 보이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갚았냐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그랬다. 내가 잊어버리고 자꾸 돈을 못 갚았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서 못 갚은 건데. 그죠? 네. 근데 이게 학교 폭력이 되냐 안 되냐. 다 맞추길 바랬는데 두 분이 또 아니라고 그러셨네요. 예, 대부분 분이 이건 학교 폭력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시고 이제 한 두 분만 그거 잊어버리고 그런 건데 그게 어떻게 학교 폭력이 될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요. 이것도 학교 폭력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옷을 빌려 간다고 하고 또는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러고 갚지 않아요. 그죠? 갚지 않고 뭐 왜 안 갚았냐고 물어보면 잊어버려서 다음에 갚아줄까? 다음에 갚아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갚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간혹들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역시요 특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정말 그 위협도 느끼고 불쾌감도 느끼고 이런 금품갈취에 해당돼요. 아이들은 어쩌면 이런 의식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행위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런 게 특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아이들이 상습 공갈죄로 처벌을 받는 그런 학교 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좋은 옷 입고 가지 말아라. 그죠? 예, 뭐 또 돈 갖고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시게 될 만큼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게 학교 폭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도 때로는 장난으로 장난 삼아서 하는 행동들이 학교 폭력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때때로 보면 도대체 어떤 게 학교 폭력일까 이런 것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법으로 학교 폭력은 법적 용어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일컬어 뭐냐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안 봐도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상해, 그죠? 다치게 만든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감금을 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또는 약치, 유인 이거 다 학교 폭력으로 금방 아시죠? 그죠? 이게 당연히 그럴 거다. 또 모욕을 주는 행위 이것도 학교 폭력입니다. 또 뭘 강요해요. 흔히 요새 이제 빵 셔틀 그래서 뭐 사오라고 시키고 그러죠. 그 옛날 군대에서 많이 했던 것들인데 그죠? 예, 이게 애들한테 이제 뭘 약한 애한테 뭐를 시켜요. 또 뭘 강요해요. 심부름을 억지로 시켜요. 이런 것들. 최근에는요. 뭐가 많이 생기냐 하면 이제 따돌림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참 무서워하는 게요. 내가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저는 카운셀링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카운셀링을 가르치고 있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의 그 주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주제가 뭐냐 하면요. 따돌림에 당한 걱정이에요. 아이들 사이에서. 물론 이제 따돌림을 실제로 일으키는 일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만큼 사회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이 문제를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따돌림의 문제 특히 최근에 이제 신종 이 나온 게 있죠. 사이버 따돌림. 그죠? 그래서 문자로 따돌림하고 문자로 욕하고 이러는 행위 모두가 이것이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건 물론이고요. 최근에는요, 학교 폭력을 어떻게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냐면 사소한 괴롭힘을 주는 것조차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개념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괴롭히는 또는 누군가가 힘들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죠. 집에서 그죠? 예, 배우자분께서 나를 자꾸 무시해. 네가 뭘 한다고? 그죠? 당신이 하는 일 그러면 그렇지.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뭡니까? 가정 폭력입니다. 그죠? 예. 우리 집에서 맨날 있는데? 예? 예. 이것도 가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문제인데 이것이 아이들의 그런 문제 행동들을 키워나가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늘 그러는데 뭐.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폭력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이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폭력으로부터 특히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가해지는 그런 이 폭력을 막는데 이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 인간관계를 참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자꾸 폭력적으로 변해지고 상처를 입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학교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것을 정확히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사회의 학교 폭력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독특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폭력,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 17만 명 중에서 과반수 넘는 아이들이 처음 학교 폭력을 언제 경험한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저 학년이 자꾸 낮아져요. 이렇게 학년이 낮아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성숙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여러분 사춘기가 언제부터 와요? 네? 중학교 때, 또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교과서처럼 이제 얘기하면, 그죠? 대개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러지만 사춘기는 애들이 부모님한테 눈꼬리 찍혀 뜨기 시작하면 오는 겁니다. 그래? 네. 이제 아이들이 그런 변화와 더불어 아이들이 이제 몸은 커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그런 심리적 성숙 속도는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갈등이나 혼란 상황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춘기의 아이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사춘기가 자꾸만 아이들한테서 빨리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 행동도 자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폭력이 최초 일어나는 시기가 자꾸 당겨지고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어려움은 조금 상대적 피해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그 피해가 오래 가기 때문에 이제 이 학년이 낮아진다라는 건 더더욱 이제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학교 폭력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건 역시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금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가 가장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곳이 중학교죠.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요. 네. 자, 그리고 또 가해자 피해자가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해를 하던 아이도 피해를 입기도 하고 피해를 입던 아이가 가해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이 발달 속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좀 왜소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아이가 중학교를 가면서 갑자기 커져요. 그러면 그 상처를 많이 입은 아이가 커지고 나면 그걸 자꾸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였던 애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피해자가 되고, 이제 특히 이제 힘센 아이한테 의지해서 더 약한 애를 괴롭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 폭력 가해 피해를 제일 많이 해요. 네, 자기보다 힘센 아이한테 괴롭힘 당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약한 아이를 또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피해가 자꾸 이렇게 딱 구별이 안 돼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정서적 폭력이 많이 늘어나요. 정서적 폭력이라는 게 뭡니까? 금품을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을 때리는 것도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놀려요.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해요. 놀리는 방법 간단하죠. 그죠? 네.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죠. 제일 쉽게 놀리는 방법.
파마했네? 어디 가서 했어? 얼마 줬어? 아유, 그 돈을 주고 그걸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그죠? 예.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약 올리고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같이 아우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거는요,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가해 행위가 약간은 좀 어떨까? 좀 야비해진다고 할까? 이런 그 경향성마저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이 자꾸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게 애들이 학교에서 자주 하고 있는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아실만 하면 이게 또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이런 폭력들을 선생님들이 알아채는 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려요. 더더군다나 요즘 어떠세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지가 않죠? 애들 바쁘죠. 부모님 바쁘시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어? 숙제했니? 빨리 가야지 학교. 몇 마디 빼놓고는요, 별 할 말이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찾아내는데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찾아냈을까 싶으면 아이들이 또 그런 그 문제 행동의 특성들을 자꾸 변화시키고, 이러니까 정말 참 지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만이 아닌 이런 걸로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럼 이제 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할까? 중학교 애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고등학교는 어떤 그 폭력 행위들을 많이 할까 하고 이제 교육과 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쫙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애들은 사실 뭘 잘 모르냐면 폭력과 장난을 잘 구별 못해요. 그리고 애들이 놀이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절놀이. 들어보셨죠? 아이고, 자기들하고 비슷한 아이가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약한 애 데리고 기절시키는 놀이를 해요. 얼마나 기절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레슬링. 그죠? 이게 게임이야. 이게 놀이야, 놀이.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거나 또는 노예놀이, 왕따놀이. 그죠? 그러니까 노예놀이에서 힘센 애가 노예 하겠어요? 그죠? 이런 놀이를 통해 가지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놀랍게도요, 최근에는 아이들한테 성과 관련된 폭력, 이런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요. 초등학교에서도요. 그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그만큼 신체적 성수 속도가 빠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성과 관련된 이런 그 폭력이 많이 나타난다. 성과 관련된 괴롭힘, 그죠? 지분거림, 또 이런 것들이 뭐 꼭 이성을 향해서만도 아니에요. 동성끼리도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 초등학교는요, 각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면 이런 사건들이 확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초등학교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중학교 가면 성희롱 사건,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들 보면 참 욕설을 많이 하죠. 그죠? 이 욕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그 아이의 핸드폰을 보니까 친구들이 막 욕설을,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아이가 이런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싹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늘 그렇게 대화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자 사용을 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욕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아이들 사이에서 욕설로 시작하는 폭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가정에서 아이들의 언어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뭐 부모들이 먼저 사용하면 아이들이 그 욕설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다라는 게 우리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중학교가 사실 지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나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학교쯤 되면 동물로 따지면 중컷이죠, 중컷. 그죠? 이 중컷들은 어디 가나 뭘 해요? 영역 전쟁을 해요. 힘겨루기를 해서 내가 요 집단 속에 어느 정도 속했는가 이런 걸 다 그런 그 영역 전쟁을 합니다. 힘겨루기 전쟁을.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심한 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중학교쯤 되면 이 아이들이 전부 뭘 합니까? 힘겨루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나 되는 아이인가. 이런 이제 그 뭐 힘겨루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리적인 힘, 또 학업 성취도, 그죠? 예, 노래방 실력, 뭐 등등 여러 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힘겨루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그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폭력으로 연결될 개연성들이 아주 높아지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금품 요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약한 애를 괴롭히는 많이 들어보신 빵 셔틀 같은 것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학교쯤 가면 이제 초등학교와는 달리 이제 그 집단 뭐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들이 폭력 서클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금품 상납이라든가. 제가 아는 어떤 중학교 학생 하나이는요, 그 1년에 20켤레의 그 축구화를 상납했더라고요. 20켤레. 중학교 학생이.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했어요. 그 아이 상담 하면서 너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아이다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1년에 20켤레를 하려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후배들한테 갈치도 해야죠. 집에서 돈도 가져가야 되죠. 훔치기도 해야죠. 그죠? 예. 그 굴레를 벗어나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아이가 제일 그 굴레를 벗어나고 나서는 누가 제일 행복했겠어요? 본인이 제일 행복했죠. 본인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금품 상납이라든가 선배들로부터 당하는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같은 지역에서 계속 초중고를 잘하면서 선후배가 같이 어울려 있는 이런 지역 같은 데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폭력이 그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요새는 뭐 이제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죠? 또 컴퓨터 채팅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폭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이제 고등학생만 되면 이렇게 막 좌충우돌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쓱 갈라집니다, 좀. 고등학교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되면 아주 힘든 아이들은 아주 힘들게 하지만 그 중학교 애들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선후배 군기 잡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성희롱 같은 것도 고등학교에 심심치 않게 많이 나타나는 사건들이고요. 또 이제 남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면 금품갈취가 많은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따돌림이나 욕설이 많아요. 이 따돌림은 이제 여학생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특히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 같은 데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괴롭힘 행동이라든가 이런 금품갈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학년에 따라서 이런 그 학교에서의 일어나는 폭력의 유형들이 다소간의 이제 차이를 보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아이들이 이런 곳에 이제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폭력들에 노출될까? 옛날에도 여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학교 다니실 때도 학교에 폭력적인 일들은 있었죠. 그죠? 네. 뭐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그런 그 폭력적인 행위들이 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우리 그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만연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참,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요, 청소년기가 되면 제일 얻고 싶은 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거 OX 퀴즈는 아니지만, 애들이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얻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너 뭘 하고 싶으냐, 뭘 얻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또 그걸 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목숨과도 바꿔서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가. 이런 걸 얻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가. 그래서 내가 괜찮은 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적을 통해서 괜찮은 아이이고 싶고, 그죠? 또 뭐예요? 외모를 통해서 괜찮은 아이이고 싶고. 그래, 애들이 어떡합니까? 밥은 굶어도, 이거는 다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애들 보면 어때요? 내가 맨발로 다니면 다녔지, 니 키, 짝퉁은 안 신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참 괜찮은 아이여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좋은 부모님, 제일 좋은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당신을 만나면 내가 참 괜찮은 아이라는 거 느끼게 해주는 부모예요. 당신하고 얘기를 하고 당신을 만나면 내가 참 괜찮은 아이다라는 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왠지, 그죠?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욕구가 아주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아이들이 그런 욕구를 표현하고, 그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들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게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뭘 빚습니까? 또래들하고 갈등을 많이 빚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은요, 또래들과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진다고 누가 노래했죠? 네.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점점 나 중심적이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보고 여러 관점에서 성숙해질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이 너무 많은 그 힘든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이러니까 그럴 여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래들의 결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잘 몰라요. 참아내는 인내력도 참 부족해졌어요. 이거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서 그래요. 이런 문제가 이제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촉발 요인이 돼요. 그것뿐입니까? 요즘 부모들하고 정말 갈등이 많아요, 아이들이. 가출한 아이들을 조사를 해봐요, 저희들이. 집을 나온 아이들을 가지고 왜 나왔나 물어보면요, 제일 많은 1순위가요, 뭐 같아요? 부모님이 싫어서예요. 부모님이 싫어서. 부모님하고 갈등 때문에. 그죠? 당연하겠죠, 뭐. 집을 나오는 애들이 집이 싫은 거고, 집이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뭐겠어요? 부모님하고의 갈등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수준, 또 아이들하고의 소통하는 능력의 부재, 이런 것도 일래서 이제 아이들하고의 부모의 갈등이 그 어떤 시대보다 높아져요. 과거에는 그래도 어땠어요? 뭐 애들이 자기 주장을 못해도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당연지사로 여기며 살다 보니까 좀 부모님이 뭐 그 적절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셔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엔 그럽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짱나. 짱나가 뭔지 아시죠? 짜증나.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왜? 그죠? 네. 이제 부모님들하고의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는 많죠. 갈등은 많죠. 그러죠?
거기다가 또 뭐 학업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실은요, 성적이 1등 하는 애, 성적이 가장 안 나오는 애, 대한민국 청소년의 공통적인 소망을 하나 꼽으라면 다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 애는 없어요. 그러니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학업 스트레스가 아이들을 굉장히 짓누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안 줘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안 주죠? 근데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 공부하는구나. 이러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뭐야? 그죠? 벌써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온몸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아이들은 자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데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가 되면 아이들이 여유가 없어져요. 어떠세요? 어른들도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유가 없어지죠. 여유가 없어지죠. 또래들하고 갈등은 많아지죠. 부모님하고의 갈등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 마음속에서 뭔가 이 불편한 심정들이 자꾸 이 안에 쌓여요. 그죠? 이게 쌓이니까 조금 뭐 하면 이게 터져 나오고 잘 참지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꾸 몰려나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거기다가 매스메디어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죠? 예. 이 자꾸 아이들이 폭력에 자꾸 노출이 되면요, 이 머릿속에 스크립트라는 잔상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어느덧 그런 행위에 무감각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왜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을 자꾸 접촉하지 않게 해줘라, 뭐 이러느냐 하면요, 그걸 어린 시절에 그런 장면들을 자꾸 보면 이 머릿속에 여기 이 각인이 돼요. 내 머릿속에 그게 많이 들어있으면 그게 그냥 일상생활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쉽게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의 폭력성, 스마트폰에서의 게임에서의 잔혹성, 또 뭐 어디 가면 뭐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도 막 그냥 폭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거기다 하나 덧붙여 보세요. 뭘 덧붙여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일하면 아이들한테 그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각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남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냐 하면, 왜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냐 그랬더니 잘난 척하는 애래. 잘난 척해서 그런다. 무슨 뭐 친구가 하니까 따라한다. 뭐 이유 없이 그런다. 뭐 이런 응답들을 많이 합니다. 뭐 애가 지저분해서 그렇다. 무슨 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뭐 외모가 어째서 이런 것 때문에 괴롭힘을 행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아이의 심성을 파헤치거든요. 가해자의 심성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상담을 하고 만나보면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이런 아이들이 그런 가해 행위 또는 뭐 피해 행위, 이 가해 행위, 피해 행위를 당할 때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 가해 피해를 당할 때 보면 그 피해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무슨 뭐 혼자서 고민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아이의 그 편지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왜?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했다. 그죠?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 그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기 부모님한테, 그 아이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마음 아플까봐.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부모님 마음 아플까봐 내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누구하고 의논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만들어준 환경이에요. 그죠? 예. 네.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하고 또는 부인하고 배우자가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고,
그죠? 에이씨, 여기라면 그냥 친정에서라도 가가지고 에이씨 하고 오면 속 시원하지만 어디 가서 그런 거 한마디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세요? 그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건 너무 아픈 얘기죠. 혼자 고민하고 이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뭐 일부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죠. 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또래들하고 의논을 해요. 그런데 학교 폭력을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오래 당하는 아이들은 친구하고 잘 의논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 학비실부하고 청소년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여성가족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전국 중학교에 또래 상담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또래 상담자, 아이들한테 또래 상담 기본적인 훈련을 시켜서 혼자 외롭고 힘들고 학교 폭력의 피해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중학교 전체에 또래 상담자를 올해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쯤 가면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좀 확대하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해결하는 그런 학교 환경을 좀 만드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아이들은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해야 돼요. 그죠? 예. 부모님하고 의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 이게 그러다 못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뭐 가출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또 일부의 아이들은 동생을 괴롭혀요. 이제 집에서 만만한 애를 괴롭혀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잘못 대처하는 형성들을 많은데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가해를 하는 아이들은 어떤 괴로움을 겪을까?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한테 어떤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중학교 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있는데 이렇게 좀 지분지분 괴롭힘을 계속 당해왔어요. 졸업을 하고 중학교 가면 쟤하고 안 만나겠지.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글쎄 중학교 가서 같은 반이 됐어요, 얘가. 중학교까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한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오더니 너 쟤가 너 괴롭히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내가 저 새끼 너 못 괴롭히게 해줄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죠? 네. 정말 며칠간 괴롭히던 아이가 내 옆에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고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4, 5일이 지났는데 이놈 애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너 쟤가 안 괴롭히지? 네? 하루에 1,000원씩 내. 그 아이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는요 거의 은둔형이 돼버렸어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깊었던지요 이 아이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학교 폭력을 피해를 당하면 참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제일 얻고 싶어하는 게 뭐라 했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괜찮은 아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걸 누굴 통해서 확인하냐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확인해요. 선생님을 통해 확인해요. 그 과정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친구를 통한 확인입니다. 또래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괜찮은 아이인가를 확인받고 커가야 되는데 그래야 꿈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깨져버립니다. 이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생깁니까? 아임 바보, 아임 못나니. 이래서 자기가 무척 싫어집니다. 세상이 싫어집니다. 그죠? 이런 게 이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독보다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마음속에 생기는 열등 컴플렉스입니다. 나는 못나니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 자신이 없어요. 그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이 가장 그 시절에 중요한 희망을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려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도전 의욕이 사라져요. 그죠? 괴롭습니다. 이게 너무 싫어요. 이런 내가 싫으니까 두통도 생겨요. 그죠? 예, 몸도 아파요.
면역 체계도 약해져요. 심한 경우에는. 이리 변해버려요. 식욕도 저하되고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성인기에 대해서도 잘 극복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어우러지고 우정을 나눌 줄 알고, 그죠? 그 우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른이 돼서 사랑도 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개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어떨까요? 물론 가해 학생들 중에서 일부 마음속에서 깊은 그런 미안함, 죄책감 이런 걸 느끼는 아이들 역시 피해자와 비슷한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은 괴로우니까는요, 가해를 한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자기 행동을 자꾸 정당화시켜요. 그죠? 자기 행동을 자꾸. 쟤는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 중에는요, 자신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꾸 이 폭력적인 행위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대처 행동,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응하는 대처 방식이 폭력적으로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문제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기도 하고요. 또 이게 다음 세대에 이제 학교 폭력으로부터 성장하면 가정 폭력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요, 올베우스라는 외국 학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의 아이들 중에서 가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추적해서 몇 년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학생들 중에서 60%에 가까운 아이들이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냐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더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 행동 양식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0%에 가까운 아이들이 24세가 돼서 한 3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그럴 확률이 매우 높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피해자대로, 또 가해를 자주 이렇게 상습적이거나 또는 잦은 가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 자체도 이렇게 그 품성이 망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게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해자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도 배우자로부터 내가 무시당하고 또 배우자로부터 폭력의 희생이 되고 또 부모로부터 그런 경영을 겪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네. 내가 세상 나가서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안 그러죠. 휘축 들고 또 가슴 속에는 이 불만과 또는 불신감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요, 정말 무서운 독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걸 어린 시절부터 가해 피해자들이 끌어안고 살게 된다는 건 이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요새 뭐 학교 폭력 때문에 사실 그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중재 문제, 무슨 처벌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운데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내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어떻게 하면 안 당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살다 보면 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적절하게 개입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훌륭한 부모가 조력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할 때 가해를 하는 경우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